프리뷰를 시작해 볼까요? 오빠 라이브 좀. 그래서 내가 라이브를 켜줘야 되는구나. 맞아, 그러네. 잠시만요. 언제나 그렇듯 제 화면을 보시고 중계하시면 됩니다. 선수께서 시지. 놀래라.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 그거 별로인 것 같아. 그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승준 해설과 이한슬 해설과 함께 방송 진행해 볼게요. 크래프트 서울죠. 이거 크래프트 서울인데 이거 레 밑에다 피 쓰면은 글씨 인식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썼고요. 중의조화 팀과 붙겠습니다. 지금 현 대회에서 제일 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플레이가 좋은 이상록과 그리고 하위 티어 탑의 기숙사 시르다의 대결입니다. 또 양악을 또 되게 즐기는 인간 발정 쓰레기의 이상록 팀장 얼마나 파괴력을 또 보여줄 건지, 그리고 또 은근 요새 버티는 능력치가 좀 좋아져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오승준 해설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탑에서는 분명히 차이를 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요즘 최근 상록 선수 폼을 봤을 때는 스크리미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그 전 대회에서는 확실히 캐리를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스크림에서는 막 그렇게 존재감이 크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안 보여줘서 그렇죠. 이번에 좀 전 대회랑 비슷하게 좀 더 캐리력 있게 좀 캐리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기숙사 치르다님은 해야 할 일은 이제 아무래도 쉔을 했을 때 1인분을 좀 하는 분인데, 그렇죠. 쉔 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쉔이 팬 좀 벤에 핵심. 대한 예측. 네. 그럼 이한슬 해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봤을 때는 완전히 이기려면 상체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력차가 많이 나는 탑에서 해줘야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두 해설위원 모두 탑에서 이제 이상록 팀장이 많이 격차를 벌려내 줘야지 또 크래프트 서울의 미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이상록 팀장이 어떤 컨디션과 어떤 이제 리더십을 보일지 이제 주목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글 포지션은 캐리를 담당해야 하는 바랑이, 그리고 이제 기억을 찾아가고 있는 금쪽이 이상민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늘 크랙과 쓰레기 공존하는 바랑이 선수죠. 이제 던짐도 많고 반대로 크랙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내주기도 하는, 혀를 뚫어주기도 하는 선수이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가장 팀에서 고티어로서 오더와 크랙을 둘 다 책임져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웅이 선수와 델머니, 델라의 채찍질을 그냥 이제 오지게 받으면서 기억을, 옛날에 잘했던 그 선수의 기억을 찾아가고 있는 이상민 팀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한슬 해설부터 이제 요것에 대해서 정글 라인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캐리를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어서 그런지 가끔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담감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상민 선수는 크게 캐리력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약간 기복의 바랑이 그리고 안정성의 이상민이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승준 해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쵸, 캐리를 담당해야 하는 바랑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아무래도 첫 3벤에서 바랑이를 저격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른 챔피언이 어떤 게 준비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찾아가는 금쪽이 이상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말이 딱 맞는 게, 이상민 선수가 옛날에는 진짜 잘하는 정글러였는데 요즘은 롤도 안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롤을 접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있어서, 근데 최근 스크림에서는 또 다양한 챔피언도 하고 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상민 선수가. 그렇죠. 정글도 이상민 선수가 만만치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스크림을 거의 모든 경기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상민 선수가 폼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호웅이 선수나 델라 선수의 이제 오더를 들으면서 이상민 팀장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뒤집으면은 저 이상민 선수가 중심을 못 잡으면 저 팀의 상체가 이제 또 무너질 수 있다. 이제 탑이랑 미드가 하위 티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민 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은근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는 거북이야 선수, 그리고 미드로 이제 원딜이 아니라 미드로 유배를 가버린 3이라멘 선수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고요. 이제 무난하게, 그리고 막 갈리오나 이런 니코 이런 플레이 등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1인분은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거북이 선수, 그리고 두 번의 대회 때 플레이했던 원딜이 아니라 이번엔 미드로 보내진 3이라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일지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승준 해설부터 프리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서미라멘 선수는 이제 미드 챔프 폭이 딱 두 개로 좀 좁혀질 수 있는데 이제 알자 아니면 아리 이거 아니면은 다른 챔피언 뭘 할까 리산드라가 있습니다. 리산드라까지 해서 딱 세 개인데 반대로 거북이하는 챔피언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보고 또 고를 수 있거든요. 거북이하는 이제 니코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가지고 이번에도 니코로 좀 활약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니코에 대한 말씀, 그리고 챔프 폭이 더 넓은 거북이아 선수가 챔프 폭이 상대적으로 좀 검증이 덜 된 3이라면 선수보다 좀 더 우위를 점쳐 주셨습니다. 이한슬 해설은 어찌 보면 이제 거북이아 선수랑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친분을 통해서 더 날카로운 해설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미드는 약간 수비적으로 하면서 죽지 않고 무난하게 커서 한때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챔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선수가 이번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정글한테 얼마나 당해주는지 한타 때 얼마나 팀에 도움을 주는지가 미드에서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미드가 안정적인 속에서 이제 역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미드를 유배를 간 3이라면이나 그리고 대회에 처음 나오는 거북이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티어를 보여줄지도 궁금해지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원딜입니다. 이제 70점이 믿기지 않는 복숭아라고 지어봤고 내가 있는 팀이 우승이다. 델라 이제 저번에 술자리에서 질제를 했던 말입니다. 내가 있어서 우승한 거지 뭐 상체가 좋고 하체가 좋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상록 팀장이랑 예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70점에 뽑고서 스스로도 너무 믿기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한 게 복숭아 선수의 원딜이었고요. 그리고 뭐 술자리에서 말했듯 내가 곧 신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무조건 우승이다라고 언급했던 델라 선수입니다. 이제 이한슬 해설부터 이 라인의 프리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숭아 선수는 딜을 해줘야 할 때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70점짜리 원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네. 네, 대회 전에 저랑 바텀을 많이 갔었는데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라 이번 대회에서도 과연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델라 선수는 그냥 잘합니다. 그래서 딱히 코멘트가 필요는 없지만 상대팀에서 얼마나 바텀에 로밍을 많이 와서 바텀을 망쳐놓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 복숭아 선수가 70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즉 해자 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델라 선수에 대한 뭐 저희 이 대회 출연진의 믿음 혹은 이제 그 밸류의 평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승준 해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70점에 뽑고 스스로 놀라고 있는 복숭아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상록 팀장이 팀을 뽑을 때 복숭아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70점이 가져갔는데 그건 아무래도 근데 그걸 티어 보고 뽑은 거지만 사실 70점보다 훨씬 잘합니다. 아, 템포폭도 굉장히 넓고 원딜로서 상대를 보고 또 뽑을 수 있고 요즘 또 스몰더도 연습이 돼 있는 상태고 다양한 원딜의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델라 선수는 다른 라인에 비해 아무래도 원딜이 조금 떨어지지만 기본적인 이제 기량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후반 갈수록 델라 선수가 딜을 더 많이 뽑겠지만 복숭아 선수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복숭아 선수에 대한 가치 평가가 두 분 다 70점은 오바다. 즉 이상으로 팀장이 제일 잘 뽑은 이제 매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텀은 이제 혼자서 원딜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폿이랑 같이 하죠. 그래서 서폿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서폿을 별로 안 하던 선수고 서폿을 약간 해도 약간 날빌 느낌으로 했던 선수인데 김두봉 선수가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스크린 때마다 계속 보여왔고요. 그리고 티어가 또 마스터. 근데 거기다가 오더형 서폿까지 가능한 호버지 호웅이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글러인 김두봉 선수가 근데 서폿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해서 과연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저 다이아 마스터 듀오를 상대로 보이게 라인전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스터 서폿이 오더까지 명품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멘탈까지 케어하는 이제 호버지 호웅이라고 이제 말을 지어갔는데 굉장히 이 선수가 뭐 멘탈도 케어하고 오더도 상세하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시는지 오승균 해설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김두봉 선수는 서폿으로 챔피언 폭에서는 브랜드, 판테온, 뭐 자크 정도까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서폿으로 많이 쓰는 챔피언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반해 이제 호응이는 렐, 그램류 모든 서포 챔피언을 다 하고 주라인이 또 서폿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호응이 선수 스타일상 미드 로밍을 자주 가는 이제 그런 뭐 상체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글 바랑이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초반에 미드 로밍 오는 거를 좀 잘 방어하면서 풀어가야겠습니다. 김두봉 선수의 챔프 폭이 생각보다 좁고 대신에 호응이 선수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챔프 폭이 넓고 결국 로밍을 많이 하는데 그 로밍에 이제 크래프트 서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한슬 해설의 코멘트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챔피언이랑 비슷하게 김두봉 선수는 주로 정글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브랜드 서폿, 빵트 서폿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챔프를 이번 대회에서도 꺼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고 홍희 선수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잘합니다. 마공점과 로밍을 참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마공점을 이용해서 깜짝 킬각을 노리는 것과 얼마나 미드탑으로 올라가서 휘젓고 다니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두봉 선수의 이제 브랜드와 판테온 그리고 호응이 선수의 마공점과 이제 공격형 로밍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김두봉 선수가 많은 캐릭터를 하진 않거든요. 브랜드, 판테온, 자크 정도로 많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 카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위조화 팀이 바랑이 선수에 대한 벤을 뭐 케인, 탈론, 제드 이런 거를 많이 자르고 싶을 텐데 여기에 벤 카드를 박으면 김두봉 선수의 상대적으로 원하는 픽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김두봉 선수를 견제하고자 이제 김두봉 선수의 픽들을 몇 개 밴하면 바랑이 선수의 이제 주력 픽들 나중에 후반이 되면 굉장히 까다로운 제드나 탈론 이런 케인 이런 것들이 풀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밴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프리뷰를 마치고 거북이 선수가 이제 일을 끝마치고 오시는 대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방송을 끊었다 갈게요. 방송을 끊었다가 다시 이따 키겠습니다.